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ISEF, KSEF 그리고 R&E에 관련된 기타 다양한 대회들을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전체 전반적 대회 설명의 팀입니다. 저희는 20-01리 김동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마음으로만 함께하고 있는 김민재 친구, 그 다음에 저희 김태훈 친구, 여기 방금 전부터 본 얼굴이 좀 많지만 유현동, 그 다음에 저기 잘생긴 준성. 이렇게 5명이 하고 삽니다. 네, 각자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동인 친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전이고요. 그냥 수학으로 과목도 수학 과목만 들었고 R&E랑 졸름 다 수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띠어럼 회장 맡고 있어서 아마 소속된 친구들도 몇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듭이론으로 카이스트 교수님과 R&E를 했고 KSEF의 금상을 받아서 ISEF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유현동이고요. 아까랑 설명이 똑같네요. 물전이고 과학 철학을 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으로 R&E를 했고 이걸 통해서 KSEF를 해서 ISEF를 추천했고 동현이랑 똑같이 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대회들을 출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호 이준성이고요. 저는 화학 전공이고 R&E로 이 모프랑 QCM 이용해서 막 단백질 측정하는 연구로 태훈이랑 그 박우진 친구랑 같이 해서 교내 최우수상을 타고 창의재단을 통해서 ISEF를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좀 많은 다양한 대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저도 준성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모프 QCM으로 R&E 하고 ICF 하고 ISSF 나갔다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 뒤에 얘기보다 그러니까 저 뒤에 얘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얘기는 꼭 정말 기억해서 듣고 나중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한 다음에 내년에 대회를 할 때 이 PPT를 다시 찾아갖고 꼭 보면서 잘 섬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대회를 어떻게 나갈지 계획을 짰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만든 그런 표입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R&E를 통해서 본인을 대표할 만한 적어도 하나의 연구를 이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이 R&E를 갖고 여러분은 대회들을 나가서 상을 받고 싶겠죠, 당연히. 이게 어떤 걸 나갈 수 있냐?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저 ISEF라는 현존하는 국제 과학 대회 중 가장 큰 과학 대회에 나가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이 R&E를 갖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내에서 하는 R&E 최종 발표예요. 이 R&E 최종 발표에서 최우수 잘하면 좀 이따 자세한 조건 설명할게요. 과학기술원 발표대회 혹은 창의재단 우수 R&E 발표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창의재단 우수 R&E 발표대회에 나간 후 잘하면 ISEF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고 이 ISEF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잘하면 ISEF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R&E를 이용해서 KSEF라는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이 예선에서 통과하면 본선을 가게 되고 본선에서 아주 잘하면 ISEF에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ISEF에 나가는 국가대표 출전권을 나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딱히 이 자리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공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다 보니 ISEF에 가더라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어떻게 ISEF에 갈 수 있을까를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내 R&E 최종 발표대회입니다. 이게 11월 말쯤에 보통 있게 됩니다. 나중에 PDF 드리겠지만 찍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거나 우수상을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원 발표대회와 창의재단 우수연구소 발표대회를 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요. 이 둘 중에 뭘로 가냐라고 하면은 성적에 기반돼서 성적 높은 팀부터 이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TO 있는 팀부터 여기다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돼요. 성적 순으로 했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피셜은 아닌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 가는 것과 동시에 밑에 거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R&E는 이 KSEF라는 이건 딴 얘기예요. 위에 거예요. KSEF 예선에 가게 되고 KSEF 본선에 가게 됩니다. 예선은 2021년 기준 11월 22일이 되고 여기서 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록과 코드 차트와 영상이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KSEF 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논문과 발표 자료를 낸 다음 이게 대충 1월 초까지 되고요. 이후 1월 중순쯤에 이 본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거는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KSEF에 나갔을 경우 교내 R&D 최종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탔을 때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를 가고 싶어도 과학기술원 발표대회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보다는 과학기술원 발표대회로서 배정을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한테 ISEF를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된다. 하나만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KSEF와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를 동시에 나가는 걸 상대적으로 학생들로부터 반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SEF 예선을 나갈 때는 R&D 최종 발표에서 우수상을 타도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여기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각 팀이 고민할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KSEF에 나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KSEF의 본선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다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과학기술원 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1월 5일이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하고 모두에게 상을 비슷한 정도로 주는 대회입니다. 그 다음 그게 아닌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대회지만 최대 상을 장관상까지 받을 수 있는 대회고요. 12월 말에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한국의 교수님들한테 발표를 하는 대회고요. 여기서 장관상을 받은 그러니까 장관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ISEF 국가대표 선발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24일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작년에 요 방향성을 통해서 ISEF에 나간 한과영의 팀들이 총 2팀입니다. 한편 이 KSEF 예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 1월 14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유성호텔에서 발표를 하는 본선을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뭐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ISEF에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금상을 받은 팀 중에 이 KSEF 주최 측에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ISEF 출전권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 ISEF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작년 기준 여기에서 한과영에서 3팀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과영에서 작년 나간 ISEF 팀이 3팀, 쪽이 2팀이었습니다. ISEF에 나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단 나갔으니까 행복하겠죠. 잘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힘들다는 건 나중에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 대충 5월 초쯤에 그러니까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R&D를 했어요. 저는 개별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먼저 교내 R&D 최종 발표를 냈고 그 사이에 KSEF 예전을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저쪽에 있는 우진의 팀이 최우수상을 탔고 저희 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에 배정이 받을 수 있어갖고 이 R&D 발표대회에 나왔고 여기서 최우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ISEF 국가대표 선발전에 자격을 얻었죠. 근데 그 직전에 이제 KSEF 본선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이 KSEF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이걸 기반으로 ISEF 출전 권한을 받아서 ISEF에 나갔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 가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제가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루트는 이런 루트입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약간 입실론 델타 만큼 적어진다고 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내 R&D 최종 발표회를 나간 동시에 반드시 KSEF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ISEF를 정말 꼭 나가고 싶다면 여기 써서 이거랑 동시에 하면서 최대한 창의재단 우수 R&D 발표대회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다가 이쪽에서 최우수상 타서 ISEF 가면 좋고 여기서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노려보는 게 여러분이 ISEF를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대회 이런 거 하나 나가기 귀찮다고 난 이걸로 잘해서 국가대표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귀찮더라도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내야 되는 자료들은 전부 다 ISEF에서 똑같이 내야 되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여러모로 나갔던 그 외에 다양한 대회들입니다. R&D로 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각 분야에 저희는 이제 물리학회 학술대회를 나갔고요. 이 ISSF는 이제 최우수상, R&D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나가는 건데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거기 가서 즐겁게 논 친구가 조금 있다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말고 또 갈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회가 하나 있고요. 이제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이 있고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고 그 외에도 정말 R&D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유명하진 않아도 배울 게 있는 그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어떤 대회들 총 나갈 수 있고 계략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ISEF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동이가 되게 잘 앞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얼핏 듣다 보면은 되게 뭐 많은 걸 얻어가는 것 싶으면서도 ISF가 공식적으로 뭔지, KSF가 공식적으로 뭔지, 다른 대회들이 공식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약간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그 설명들을 잠깐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ISF는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의 약자로 그냥 나무위키 보면 이렇게 엄청 길게 있는데 그냥 이거 요약하자면 그냥 현존하는 가장 큰 청소년 과학 대회입니다. 여기 나가서 좋은 점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ISF는 2019년까지 인텔에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19년도에 박민철 선배님께서 대상을 받고 하버드에 가셨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ISF를 안 했고요. 2021년도부터는 코로나로 갑자기 성장한 기업인 리저네론이 ISF를 주최 측을 가져가게 되면서 리저네론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식에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ISF를 나가면 뭐가 좋은지, 뭐길래 현동이랑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약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어떤 대회든지 내가 뭐 금전적인 이익을 얻겠다 혹은 뭐 이 경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빛나 보이겠지 이런 심정으로 대회를 나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좋은 점은 궁금하고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상수학의 한 분야인 매듭이론으로 R&E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듭이론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깔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야지 연구의 진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 아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KSEF나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결국 수학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긴 했지만 매듭이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최근에 개발돼서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ISF는 어떠한 사람이든 애초에 분야 자체에 매스매틱스에서 토폴로지가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매듭이론 전공은 아니더라도 매듭이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전문화된 피드백을 받았고 서로 소통을 나누면서 연구에 되게 큰 발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간 썰 같은 걸로는 ISF에 나가신 분 중에서 자기 논문에 있는 레퍼런스의 1저자가 직접 심사를 오신 적이 있을 만큼 저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거의 메인일 텐데요. 유학이랑 여러 가지 상들을 위한 경력이 됩니다. 이거는 잠깐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뭐 1등 1억이고 상금 초막 60억 이렇게 엄청 많아요. 네, 상금 되게 많고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경험이죠.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연구한 주제로 ISF를 나가서 같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가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가는 거여서 미국 여행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로 못 갔고요. 미국 여행 비용도 아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한 경력에 관련된 메시지인 건데요. 이거 보면 제가 다 캡처한 건데 ISF 나가서 사실 저희는 그냥 특별 장려상 정도로 그렇게 높은 등의 상을 수상하지 않았는데도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 막 3-4개씩 막 오고 해서 이거 보면은 그냥 1분 단위로 계속 찍은 거거든요. 그만큼 그냥 메일 한번 뒤지면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 정도로 되게 ISF 파이널리스트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인증 같은 게 돼서 ISF 파이널리스트 정도면은 그냥 우리의 대학에서 뽑아가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러 프로그램 맨날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IS 파이널리스트인 너가 한번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이 대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력에 대한 보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은 충분히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ISF 좋은 점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차피 그분 국가대표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못 나가요. 한 1년에 많아야 한 30명? 30명도 사실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적게 나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느냐. 현동이가 얘기한 2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은 3가지기는 한데 첫 번째 방법은 아마 정보과학 관련된 어떠한 대회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 경로로 나가신 분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약간 다른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 창의재단 발표 연구회와 그리고 KSEF 저는 그 중에서도 KSEF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KSEF는 그냥 현동이가 일정 소개해줬고 저도 좀 이따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간단히 예선과 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선은 어떻게 보면 연구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식, 본선은 직접 가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연구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그 심사위원 분들도 되게 그냥 저희를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이런 심도 있는 질문보다는 그냥 막 요새 학교 생활에서 막 힘든 거 없었냐, 요즘 드라마 뭐 보냐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과형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학교는 블라인드 처리돼 있는데 이거 약간 꿀팁 중에 꿀팁인데 학교에 계정용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는 쓰면 안 되지만 이메일은 써야 됩니다. 그럼 이메일에 20-01-ks.hs.kr을 넣으면은 누가 봐도 한과형 학생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학교는 블라인드 처리돼 있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한과형인가 보네요. 거기 매드비론 하시는 선생님 많던데 이런 질문 나오고 한과형에서 무슨 과목 들었어요? 이 과목 학점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거 대충 물어보시더니 연구는 이해했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금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내용이 맞기는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한 연구 없는데 나 한과형이니까 이거 뽑아주세요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내용이긴 하지만 자기 연구 내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과형 학생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상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과형을 그냥 이름값을 믿고 그냥 KSEF는 무조건 한번 나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 양식이나 PPT 등 준비해야 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저희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유현동입니다라고 발표를 시작을 사실 했고 한과형 교복을 입고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블라인드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규정집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를 단 심사하신 교수님들은 저희 연구를 50% 이상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 더 알 수 있거든요. 제 연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상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믿어도 돼요 스스로를. 네, 그래서 이렇게 KSF 일정 현도에 간단히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선은 11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예선대 제출을 가능합니다. 2024는 아직 공지가 안 떴지만 대충 비슷한 일자일 거예요. 이때까지 구글 폼으로 연구 초록이랑 퍼드 차트 그리고 작품 영상 비디오를 3분 이내로 찍어서 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쓰는 게 은근 짜증나요. 연구 초록은 아마 최종 보고서 중간 보고서 쓰면서 아마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퍼드 차트는 여러분들이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중간 발표회 때 논문이 25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라 하니까 만드는 게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작품 영상, 비디오는 아린이 아마 최종 발표 기준 10분 영상을 찍어야 됐을 텐데 이건 갑자기 10분을 3분으로 줄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준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선 지출자는 이때쯤 나오고 그리고 본선 접수는 여기 초록 받은 거의 전체 연구 논문 그리고 발표 자료 PPT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은 양식은 거의 아마 저희 학교랑 똑같기 때문에 거의 괜찮을 텐데 어느 정도 규정집을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수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선은 아마 이때 겨울방학 때쯤 저희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전 유성호텔에서 저희 아린이 친구들 3명이랑 같이 가서 15분 발표하고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면은 아마 웬만하면 대면 심층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렇게 개꿀 같아 보이는 대회인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때 예선 접수 비용이 30만 원이 들어요. 근데 30만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당 하면은 뭐 10만 원이 뭐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서 충분히 금상 타고 ISEF 나갔으면은 저는 충분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0만 원 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연구 내용이에요. 연구 내용 없는데 그냥 한과형이니까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나가면 안 되고 그냥 한번 나가보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ISEF인데요. KSEF를 통해서 결국 ISEF 파이널리스트의 자격을 얻고 ISEF에 나가게 됐습니다.
ISF 소개를 하자면 이건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규정집만 해도 막 200몇 페이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분야가 나뉘고 저희는 이걸 클릭하면 이 중에서도 또 세부 분야로 나뉩니다. 저희는 여기 매스메틱스에 들어가서 위상수학인 토폴로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 들어가면은 작년 ISEF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학생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포스터랑 발표 영상이나 코드 차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외국 사이트여서 들어가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 발표를 보면은 아, 이 정도 수준이 ISEF에 나오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연구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EF는 그냥 출전 자체만으로도 한국에서 1년에 30명도 안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출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크고 5월 초 저희 기준엔 아마 어린이날 그때쯤 걸쳐서 대회를 했을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규정지만 아까 200페이지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제출 기한이 중간고사 때랑 거의 겹쳐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점도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뭐를 또 영어로 처음부터 다시 쓰라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매일같이 모여서 입시 연장 받아서 거의 밤새서 PPT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드 차트, 보고서, PPT 모두 영어로 그리고 양식을 맞춰야 돼요. 양식이 이게 되게 약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 생물하는 친구들은 살짝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연구윤리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거 하면은 설문조사에 대한 보호자 동의 각서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고 아니 뭐 척추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 예를 들어 쥐가 어디로 가는지만 봤다. 이런 거여도 나는 연구윤리를 지켰으며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사명을 지도교사랑 하여튼 생일을 엄청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물 분야는 특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근데 KSEF 통해서 나가면은 연구원님이 그 최수빈 연구원님이라고 이 규정집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KSEF 나가면은 좀 비싸요. 이건 인당 60만 원이나 들어요. 하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ISEF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겠지만 지금은 ISEF가 이렇게 좋은 대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ISEF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어차피 ISEF가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설명해줘 봤자 어차피 9개월 뒤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ISEF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ISEF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자세한 설명은 스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이라고 하면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대부분 22학번 친구들이 들으니까 21개월 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3학년 초에 나가게 됩니다. 네, 3학년 초에 나가요. 3학년 하지만 초. 여러분이 올해 기가 막힌 연구를 해낸다면 내년에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네요. 22학번들 기준으로 1년도 더 남긴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구 열심히 하고 저도 R&E 연구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희 코드 차트 예시인데요. 저희 보고서가 최종 쓰니까 30장이 좀 넘게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 안에 이거 A4용지거든요. A4용지 한 장 안에 다 정리하래요. 그리고 짜증나게 이 글씨 하나하나당 최소 크기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컸던 걸로 기억하네요. 9포인트인가 10포인트인가? 8포인트일 수도 있다. 하여튼 글씨 크기가 꽤 크고 이렇게 4개로 반드시 이거 4개 넓이가 같아야 되고 막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4개로 반드시 나눠서 한 장 안에 정리를 하라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디자인은 제가 안 해서 디자인은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 이것도 행렬이지만 그냥 수시가 아니라 사진이거든요. 사진으로 처리되는데 이 사진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런 출처도 다 이 조그마한 페이지 안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저희가 직접 만든 거랑 노트인포에서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출처도 다 표시해야 되고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 차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ISF는 저희가 온라인 나와서 사실 오프라인 팁은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대회에 대한 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를 가고요. 저희 기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거였고 가는 거에 대한 비행기나 이런 거에 대한 각서까지 다 써놨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 가지 못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고요. 실제 발표는 하루지만 다른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류할 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 연구가 되게 크게 연구가 되게 방대하고 그 중에서 약간 취약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각자 자기들 연구에서 어느 점이 취약한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취약점을 잘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되게 예리하고 어디까지가 기존에 했던 거고 너가 어떤 거를 해봤고 어떻게 차별화된 점이 있었냐 이런 거를 위주로 물어봐요. 사실 이분들은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론인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새롭게 했고 그래서 우리 연구가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열심히 여러 번 발표를 진행해야 되고 온라인일 경우에 시차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새벽 3시에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서 아마 전날에도 밤을 샜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가 했던 발표인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여러 번 발표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당 15분씩 들어오는데 여기 10시 AM이라는 게 미국 기준 10시 AM이어서 저희 기준 아마 새벽 3시인가 이때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15분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아마 12번, 13번 정도 발표를 계속 같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 앞에서. 그리고 이거는 그때 나갔던 저희들 사진입니다. 여기 아마 지금 나간 두 팀은 지금 그때 한 팀은 다른 날짜에 발표를 진행하고 한 팀은 집에서 해서 빠져있는데 하여튼 여기 세 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KSEF, ISEF 관련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는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외에 R&E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PPT가 상당히 대충 만들었죠. 제가 만든 건데 대충 만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동이가 그 R&E 우수상을 받으면 최우수상을 받으면 두 개 다 나갈 수 있지만 우수상을 받으면 과학기술원 발표대회랑 창의재단 모시게 하는 거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는 건데 저희랑 현동이랑 같이 KSF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뭐 성적이 낮아서인지 뭐 발표를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과학기술원 발표대회라는 대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수팀 두 팀 중에 한 팀이 출전하는 거고 온라인 교류 행사 그냥 다른 애들 포스터 이런 거 올린 데다가 댓글 몇 개 달아주면 돼요. 댓글 아마 인당 10개인가 달아면 됐을 거예요. 인당 댓글 10개 달고 달려온 댓글에 답변만 성실히 해도 과학기술대학교 총장상을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나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여서 그냥 이거 대충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중간 발표 있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 발표가 물론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하여튼 중간 발표처럼 영상 올려놓고 애들 댓글 달고 물론 전 중간 발표를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대회는 나가서 과학기술대학교 총장상을 받았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포스텍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어서 ISF 이외에 나갔던 다양한 대회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직접 나갔던 이 대회들에는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실 화학탐구 프론티어 그리고 ISSF가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듣기로 화학탐구 프론티어가 내년부터 대학생 대상으로만 운영된다고 해서 그걸 제외한 삼유텍이랑 ISSF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소개드릴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에서 후원하는 대회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회인데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 나눠서 자기가 한 연구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공지가 나고 초록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초록 심사가 있고 초록 심사에서 먼저 1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논문을 써서 논문 접수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설명 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발표 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논문만 가지고 또 여기서 또 합격한 자들을 추려냅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초록 논문이랑 검사가 있었던 다음에서야 이제 발표 심사가 있는데요. 이제 논문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들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발표장 가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가 있는 뒤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 분야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고 생물, 화학, 물리지구과학, 수학전산, 그리고 환경식품위생까지 있는데 저는 화학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은
한과영에서 나갈 수 있는 대회 중에 되게 큰 대회에 속하지 않나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바로 이 수상했을 때 받는 상금에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ISEF에서 상금이 막 1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분야별로 금상을 선정하고 은상을 선정하고 동상을 선정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나갔을 때 상을 타기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학으로 나가서 금상을 수상해가지고 되게 학생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을 수상해서 또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대회에 대한 제가 팁들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방금 말했듯이 한과영에서 나갈 수 있는 대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한사칠 그리고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이 두 개가 좀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비교할 게 없어서 화탐프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2학년 여기 2학년이신 분들 친구분들 중에서 여름방학 때 RN이랑 화탐프를 병행하신 분들 되게 좀 있기로 들었는데 화탐프 같은 경우 그냥 내가 화학이나 생물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나가는 대회라고 치면 이 삼성 휴먼테크는 좀 화탐프랑은 다르게 조금 더 무게감 있고 내가 이번에 한 연구에 자신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이 나가는 대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굉장히 빡세거든요. 2021년도 접수 편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2,115건이 접수되었는데 수상 건수가 117건이어서 그만큼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꼭 좋은 수상을 타고 그만큼 그런 업적을 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RN이나 저희 같은 경우 RN이와는 다른 연구를 별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RN이에 몰두하거나 또 다른 재밌는 연구가 생각난다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좀 좋은 수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모두 한과영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ISEF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회들을 나갈 때 이 한과영이라는 베이스가 좀 깔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다른 과학고나 영재고들에 비해서도 실험 장비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만 쓰고 자기 연구에 다양한 장비들을 쓰고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나열만 해놔도 연구 퀄리티가 훨씬 상승하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메리트를 잘 이용하시고 그만큼 심사에서도 이걸 좀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발표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저희 발표를 보고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이 연구는 직접 하셨나요? 또는 이 기기는 어느 기관 거를 빌려 쓰셨나요? 같은 질문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냥 학교에서 직접 저희가 전부 실험했습니다 하니까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좋은 시설이 갖춰진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좀 연구의 질을 많이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탐프에 한 번 더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화탐프 같은 경우는 좀 주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밌는 주제를 선정해야만 좀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대회라고 보고 그래서 주제가 재미없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투자해도 그게 높은 결과를 얻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그에 반해 제가 느낀 휴먼테크의 장점은 이 연구에 쏟아부은 노력만 보인다면 그 노력에 비례해서 수상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대회로 화탐프도 나가고 휴먼테크도 나갔는데 이 휴먼테크가 더 높고 좀 위상이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화탐프에서는 동상밖에 수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똑같은 대회로 나갔을 때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보아 조금 저희가 연구에 열심히 해서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짧게? 네, 제가 그냥 뭐 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하고 너 해. 예, 하세요. 일단 그냥 정리하자면은 그냥 이런 대회들 여러 개 있고
결론은 ISEF가 짱이다. 그리고 삼유텍, 크셉, 뭐 다른 과학기술업 발표대회나 창의재능 연구발표 이런 것도 여러 개 나가면 좋고, 현동이가 제일 앞에 만들어낸 로드맵을 통해서 자기가 맞는 대회들을 선택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로드맵 제가 만들었는데 뭐 자랑하려는 아니고 좀 나중에 대회 어떻게 나갈 때 많이 고민이 될 때 찾아갖고 한번 보면 좋겠고 제발. 왜냐면 저희는 그걸 몰라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 힘들어했고 ISF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됐기 때문에 잘 봤으면 좋겠고, 그 생각보다 저희가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조그마한 기관들이 주최하는 대회가 많아요. 많은 경우 쓸데가 없지만 가끔의 경우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저한테는 저 대회가 그랬고, 또 이 대회에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대회가 있으니만큼 대회에 대한 기회가 있고 알게 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모르는 대회를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다면 나가서 많은 경험을 얻고 이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여태까지 조금은 어느 정도 그 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왜 굳이 꼭 1등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보자 합니다. 약간 노는 걸 좀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 판단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ISSF는 축제입니다, 축제. 이게 즐기는 거예요. 약간 이게 대회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되게 사람들끼리 인터 커넥션, 한마디로 약간 사람들끼리 교류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약간 페어 대회도 아니에요, 진짜 콘테스트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즐기는 의미야.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다 먼저. 놀았습니다. 네, 놀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잠깐 몇 개만 좀 볼게요. 네, 그 전에 태훈이가 너무 막 논다 이렇게만 설명한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대회가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ISSF라는 대회는 저희 교내 R&D 대회 그 최종 발표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만 나가게 되는 대회 축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운 좋게 최우수상을 타서 저번 학기 기말고사 한 일주일 전쯤에 미국으로 일주일 동안 가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 나야가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먼저 여기에서 대회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활동은 첫 두 날밖에 안 해요. 그것도 오전만. 먼저 첫째 날에는 그냥 그 포스터 발표를 했고요. 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오럴 저희가 직접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ISEF와는 달리 여기 ISSF에 오는 학생들의 어떤 연구 난이도나 수준은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한과의 학생들이 진짜로 일주일 만에 해서 나오는 연구물 가지고 온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하고, 심사위원들도 ISEF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낮고 실제로 그냥 거의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한과영에서 최우수상 탈 정도면 거기서 웬만해선 상 2개씩 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좀 즐기다 왔고요. 나머지 4일, 5일 동안은 진짜 다 노는 체험 활동이었어요. 저희가 한 경험으로는 막 나야가라 폭포 가고 아이스케이팅 타고 막 방금 영상 잠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댄스 파티도 즐기고, 또 그만큼 거기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저도 아직도 매일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성이가 되게 학술적인 면을 잘 이야기해줬고요. 이제 저는 노는 부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실제로 저러고 놉니다.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영상에 이제 동착 시간, 이게 선생님이 만들어준 영상인데 그냥 짤막한 찍고 온 거야. 치킨밖에 안 먹었구나. 거기 친구들도 되게 대부분 저희보다 살짝 어려요. 한 2살, 3살 정도 어린데, 미국이 워낙 그냥 막
선배 형 누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진짜 다 같이 친구처럼 놀고 갔을 때 막 진짜 어색하고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잘 적응해서 각자 친구 만들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음식도 되게 맛있고 되게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그 메리라는 친구가 아까 전에 그 인스타그램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메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독일에 여행 유럽 쭉 돌면서 중간에 막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가서 엽서 같은 거 적어서 실제로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ISSF에서 만난 그 일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리치메이칸이라고 우리 학교랑 되게 교류가 많은 학교인데 그 학교랑 이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ISSF로 알게 된 그 일본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니까 거기 선물을 또 전달해서 우리한테 받고 그리고 또 소식도 듣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영상을 제가 조금 더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일단은 이게 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잠깐 와이파이가 약간 왔다 갔다 한 관계로 잠시만 핫스팟을 틀어가지고 지린다고. 그럼 일단 그 약간 지린답 진행하면서 약간 영상 뒤 배경 즐거운 ISSF에 대한 희망을 잠깐 보면서 이 전반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질문 받아야겠죠. 얼마나 잘 노냐에 대한 질문보다도 형제 나도 궁금하겠죠. 가서 잘 노는 거는 얘기할 거고